네, 오늘 오후 남북은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2차 고위급 접촉을 재개했습니다. 아직도 대화가 진행 중인데요. 경색된 남북 관계 과연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큽니다. 북한 전략센터 강철환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차 고위급 접촉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네. 지금 평양 모습을 잠깐 보고 왔잖아요. 예. 이제 북에 계셨으니까 이 남북한의 갈등이 이렇게 심각할 때도 평양이 저렇게 평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뭐 푸에블로 사건이나 예. 네. 또 도끼 만행 사건 예. 이런 아주 굵직한 사건이 터져서 실제로 북한이 위협을 느꼈을 때 예. 그때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전부 다 총매고 막 훈련도 하고 막 동원됐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요란하게 어떤 대남 협박은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북한 내부는 항상 평온했습니다. 글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미연합군이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군도 따라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북한군은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부러 그냥 골탕 먹이는 식으로 요란한 어떤 그 선전을 하면서 남쪽을 필요하게 만들고 예. 자기네 편안하게 지내는 어. 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거기 너무 만만디가 돼버린 것 같아요. 만만디를 하면 그냥 이제 아예 그냥 내성이 생겼다. 내성이 생겨서 예. 계속 뭐 긴장, 고조, 뭐 준전시 뭐 이런 게 한두 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누굴 보면 미국과 남한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쳐들어올 기미가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양치기 선언처럼 돼버려가지고 예.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긴장감이 너무 떨어져서 이런 어떤 그 준전시라고 막 말은 떠들어대지만 네. 실제 인민들은 아마 전혀 이제 감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게 단속 같은 게 잘 안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평양에 있는 저희 연합뉴스 취재 기자가 이 사진을 보내온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평양 시민들이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면 사실 너무 이중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북한이 어떤 도발을 감행해서 뭐 준전시를 가고자 했던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확성기를 걸어놨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그걸 치울 의지가 없으니까 예. 북한이 그걸 대응을 했고요. 아마 이 과정에서 북한이 위험하게 느꼈기 때문에 예. 준전시를 내렸는데 이 준전시 사태도 아마 이제 그 휴전선 부대만 아마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그 북한 내륙은 아마 그런 관계가 없고 예. 휴전선 부대만 국한시켰는데 예. 이거를 확대하기 전에 아마 이제 남북 간 회담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아마 후방은 좀 평온한 상태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북의 내부 사정을 좀 저희가 먼저 점검을 해봤고요. 네. 지금 이제 2차 고위급 회담이 3시 반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한 4시간, 네. 약 4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재개가 됐어요. 일단은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예. 이 사람이 왔다는 것은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은 항상 대한민국을 대할 때 격을 낮춰서 대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나 김정은 시대나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누구한테 보낼 때에는 예. 거의 그 격이 높은 나라, 어.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에 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2000년대 그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할 때 클린턴 정부 때 예. 그때 올브레이트가 평양으로 왔고요. 예.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그 미국의 대표단을 보냈는데 네. 그건 김정일 본인을 대신해서 보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최룡해가 총정치국장을 할 때 예. 최룡해를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김정은을 대신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그러면 황병서가 김정은 대신 온 거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북 대화를 할 때 네네. 총정치국장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작년 그 아시안 게임 때 예. 황병서 왔다는 것은 네. 한국을 특별 배려했다 이런 뜻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이 그걸 알아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 나름대로 뭔가 이제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게 한번 약간 좀 무산됐고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정부가 황병서 나와라고 하니까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북한이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북 대화라는 것은 네. 이제 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항상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줬고 예. 북한의 어떤 그 조건을 걸거나 좀 이렇게 안전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예. 대화가 잘 됐지만 예. 지금 대화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이제 사과를 해야 되고 예. 또 이제 뭐 보상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네. 문제가 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북한이 풀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연평도 폭격, 천안함 폭침, 또 목함지뢰까지 네. 지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지금 벌어진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 목함지뢰 사건만 사과해서 끝날 일도 또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 확성기는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폭넓은 남북 관계를 지금 논의하겠다고 네네. 했으니까 아마 이제 목함지뢰 사건을 계기로 예.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열어보겠다 이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북한의 속내는 준전시로 갈 마음은 없었던 것 같고 예.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남북 간의 공통된 관심사인 것 같은데 예. 그런데 합의 도출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여기서 판을 깨느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좀 더 마라톤 협상을 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느냐 이런 부분에 또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판을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가장 시급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위신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 지금 김 위원장이 그 집권 4년차가 됐지만 예. 아직 정상회담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그 평양시 엘리트 그룹들의 소문이 뭐냐면 네. 김정은의 친구는 지금 뭐 데니스 로드만밖에 없냐. 아주 그래요? 비아냥되고 있는 식으로 네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김정은하고 정상급의 회담을 했는 사람은 데니스 로드만밖에 없는데 예.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이제 좀 보기가 흉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뭐 우상 숭배 교육을 막 왕창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전혀 지금 그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명도 지금 김정은하고 만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 김정은의 위신을 올리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작년에 그 황병수가 왔을 때 이런 말을 했죠. 남북 관계의 대통로를 열겠다. 대통로라는 게 뭐냐면 정상회담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위상을 한꺼번에 올리는 길은 예.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만나서 뭔가 예. 탁 풀어버리면 다 이제 풀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 아. 북한이 아마 이제 이번 목함지뢰 사건을 계기로 예. 이 김정은의 위상을 올리는 한 문제가 있고요. 예. 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경제 문제요. 지금 작년부터 지금 북한에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없어요? 예, 화력 발전소가 다 이제 중단됐고 어. 심지어는 이제 그 가뭄 때문에 수력 발전소가 지금 완전히 네네. 엉망진창이 돼 버렸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전기가 없는 데다가 식량도 없죠. 예. 그리고 지금 올해 7월 8월부터 중국의 광물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요. 지금 북한이 외화벌이 하기 위해서 주로 팔아먹는 게 철강, 유색금속 예. 이런 것들을 중국에 팔고 있는데 네. 북한에서 파는 가격보다 중국의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팔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의 외화벌이 회사들이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지금 북한의 외화 잔고가 거의 바닥나고 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를 풀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 4년 차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북한이 주저앉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이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오이사 조치를 어떻게 빨리 풀어야 됩니다. 네. 오이사가 안 풀리면 당장 지금 김정은의 39호실, 예. 이 39호실이 지금 북한의 해산물, 광물 자원 다 지금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일본에 팔든지 한국에 팔아야 예. 중국에 파는 것보다 5분의 그 한 5배 정도의 가격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오이사를 푸는 게 북한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마 이제 북한이 경제 문제를 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안 도와주죠. 예. 일본도 안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리 해봐도 네. 대한민국과 이제 풀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원하는 대화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북한이 인내심을 가지고 이번만큼은 아마 네. 뭔가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남북 간의 그 아까 말씀하신 목함지뢰 도발이나 이런 네. 것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 지금 이 남북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서 대화 국면까지 지금 이어지려고 하는 예. 지금 이 순간은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지금 접근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북한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냐, 예, 네네. 아니면 우발적인 사건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이냐,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네네. 제가 보건대는 아주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2008년도 7월달에 그 박왕자 씨를 북한군이 피격 총으로 사건이에요. 피격을 했는데 예. 그때 이제 북한에서 여론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북한도 군인인데 네네. 무장하지 않은 남조선 적이라고 해도 어떻게 민간인을 민간인을 그렇게 또 그 힘없는 아줌마를 그게 예. 총으로 쐈으니까 네. 아주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북한의 상식적으로 뭐가 있냐면 북한의 모든 행동은 김정은의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김정은이가 시킨 것이냐 네네.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MB 정부 초기 때 북한 당국이 이걸 압박하기 위해서 노무현 김대중 때에는 이제 그 다 풀어졌는데 이제는 네. 막아라 해가지고 관광객이 넘어가는 것을 북한이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예. 이 사람이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지시가 내려진 것은 막으라고 했는데 그걸 총으로 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약간 약간 좀 오버된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북한군이 지금 그 휴전선 일대에서 지뢰를 배설하고 있는데 예.
그게 작년부터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그 과거에는 한국군의 북한 침투를 막기 위해서 지뢰를 매설했는데 네. 지금은 북한군의 탈영을 막기 위해서 지뢰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최근에 북중 국경은 완전히 봉쇄됐거든요. 예. 북한의 10만 군대가 중파돼 가지고요. 네. 완전 감옥처럼 만들어놨는데 네. 최근 들어서 지금 너쿠 기순 숙박 기순 해가지고 지금 전방부대 군인들이 넘어오고 있으니까 예. 김정은이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탈북 군인들, 예. 그러니까 특히 휴전선 일대에서 단 한 명의 군인도 탈북 못하게 해라. 예. 이런 지시를 했는데 막는 길은 뭐냐면 막는 길은 이제 지뢰를 설치해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알려야 되는데 네. 한국 군대가 밝게 만드는 게 확실한 홍보가 되겠죠. 네네. 그런데 이 정찰청국이 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예. 좀 티가 안 나게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이제 사람 다니는 길목에다가 딱 묻어놓고 예. 그것도 북한제라는 걸 딱 편하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전에 실패가 된 거죠. 어. 그러니까 이 결과 이제 확성기가 달리게 됐고 예. 네. 북한은 이제 그걸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크게 번져졌는데 예. 북한이 이번 그 사태를 통해서 뭔가 이제 풀어볼 계기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김양곤이 아마 그걸 본 것 같습니다. 김양곤이. 김양곤이. 예, 그러니까 김양곤이 지금 거의 한 20년 이상 네. 대남 부서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김양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풀어보자 이런 제의를 김정은에게 했고 김정은이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어쨌든 터진 건 터진 거고, 그러니까 이 네. 사건을 잘 이용해서 우리 정권에 어느 정도 도움되는 방법으로 좀 써먹자. 예. 이게 김양건의 생각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예. 과거의 김정일 시대 때는요 2인자 그룹이 있어가지고 예. 소위 이제 그 당 조직부의 이재강 부부장, 네. 또 이제 국가안전보위부의 류경 부부장, 또 장성태 행정부장 예. 이런 3인방이 김정일하고 아주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류경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네. 김정일하고 단독으로 술까지 마실 정도로 편하게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측근들에 의해서 김정일이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은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김정일 시대로 오면서 너무 공포 정치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다 죽이고 지금 남은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심지어는 황병수라고 하는 2인자까지도 예. 현지 지도길에서 한 발자국 먼저 나갔다가 놀래서 막 뒤로 막 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막 경직돼 있는데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그 김정은에게 합리적으로 정책을 내서 뭔가 하자고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고 특히 이제 개성공단을 갑자기 끊으라고 지시한 것도 예. 이건 김정은의 개인 판단입니다. 이거는. 어. 예, 그래서 그 이번 이제 과정도 쭉 보게 되면 네. 너무 이제 들쭉날쭉하고 네네. 예측불허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김정은식의 방법인데 그 김정은의 독단이 너무 심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 근데 이제 막판에 지금 안 풀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네네. 예. 아마 김정은도 이제는 말을 좀 들을 건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랜 경험을 가진 김양곤의 말을 좀 많이 듣고 예. 김양곤의 어떤 뜻대로 지금 뭔가 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예. 저희가 그 잠깐 언급하신 개성공단 상황도 좀 알아볼까요? 북한 도발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네. 이 개성공단에 있는 입주업체들은 불안감 속에 지금의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정상 운영이 되고 있지만 검문이 강화됐고요. 최소 인원만 남고 귀환을 하도록 정부가 권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강은나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포격 도발에도 개성공단 공장 조립 라인은 평소 주말처럼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입주 기업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2013년 당시 한미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북측이 공단을 5개월 넘게 폐쇄했던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120여 개 업체들이 입은 피해는 1조 원이 넘었습니다. 다시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그 깊은 상처를 입게 되면은 남북 교류는 거의 이제 중단으로 봐야지 다들 그 어떻게 될까 지금 그 아주 마음을 많이 조아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체들의 최소 인원만 남고 귀환하도록 권고한 상황. 당장 다음 주부터는 입주업체 직접 관계자들의 당일 출입만 허용되고 협력업체는 드나들 수도 없게 됩니다. 지금이 아주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개성공단의 운영이 필요하다. 지금 북한에 체류 중인 개성공단 관계자는 544명. 최근 어렵사리 북측과 임금 인상에 합의한 상황에서 최악의 사태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네, 개성공단 상황도 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강 대표님,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한으로서는 이번 대화 재개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뒤로는 지금 오늘 보니까 잠수함 기지 이탈 거의 70%가 이탈을 했다고 하고요. 예. 전선 지역의 사격 준비 포병이 2배가 증가가 됐다고 해요. 예. 뭐 이런 식의 전술은 북한으로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예. 이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왜 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예. 가지는 뭐냐면 북한이 실제로 대화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이제 양면 전술을 쓰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한미 연합군 전력이 북한군에 비해서 워낙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연합군 비행 편대가 이미 네. 발진해서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또 미국의 폭격기들이 날아오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안 해주면 북한은 망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잠수함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 전력 중에서 네.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한국 해군이 강한 게 뭐냐면 해군이거든요. 해군. 예. 해군을 막을 수 있는 게 잠수함인데 예. 이 잠수함들을 몰래 움직여서 해군을 괴롭힐 측면도 있고 예. 또 잠수함에 특수전 병력을 태워서 동해상에서 이제 그 핵발전소 같은데 몰래 침투시켜서 예. 괴롭히는 경우도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염두에서 협박을 하는 것인데 예. 이건 아마 이제 북한이 대화를 깨자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최소한의 북한의 대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북한이 뭐 뒤에서 뭔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무섭지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한미연합군 전력이 지금 군사훈련 중이기 때문에 네. 지금 김정은 이하의 지휘부는 지금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 예. 지하 평코에 숨어서 예.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차한 상태에서 우리가 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북한군의 입장은 지금 그 최대한의 어떤 자기네 할 거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네. 대화의 판을 깨자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어제 있었던 대화에서 주도권을 이제 우리가 가져갔다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께서는 예. 북한이 어떤 이런 군사적 움직임, 전선 지금 전방 지역의 포병을 증강시킨다든지 예. 잠수함을 지금 밑에다 깐다든지 예. 해저에 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지금 최대한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북한이 원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으로서 얻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저희가 전 시간에 이제 여쭤본 내용인데요. 이런 군사적 움직임을 배로 하다가 예. 김정은이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어떤 그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예. 혹시나 이 마지노선을 넘어가는 행동을 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없다. 예, 그러니까 선가병법이 뭐가 있냐면 네. 적을 공격할 때는요, 적이 누순하게 뭔가 해이해 있을 때 공격을 하는 것이지. 예. 적이 막 덕이 올라와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그 상대방의 적이 우리보다 약한 적이라고 할지라도 덕이 올라 있는 적은 절대로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지금 압도적인 군력을 가지고 예. 북한에 대비하고 있는데 네. 그걸 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최소한 북한 군의 선다병법을 읽고 예. 군사를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하게 되면 예. 지금 도발은 불가능한 상태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북한군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네. 최소한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지. 네. 지금 한미연합군은 지금 눈을 부릅뜨고 지금 북한군을 지켜보는 상태에서 네. 도발한다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건대는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측에서는 북측의 목함질의 도발 그리고 폭격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예. 원하고 있는 거고 북한에서는 지금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해라 이런 부분인데 예. 북한 입장에서는 그만큼 대북 심리전 방송이 상당히 자기들한테는 예민하고 좀 뼈아픈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기가 이제 생전에 한 말 중에 예. 김대중 정부로부터 심리전을 중단시킨 것은 정말 내가 큰 업적을 한 거다. 그 정도로 얘기해요. 이걸 아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절대로 심리전만큼은 허용하면 안 된다고 이제 김정일이 말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버티고 있는 것은 정보를 통제하기 때문에 버티는 거거든요. 예. 특히 전방부대에 나와 있는 군인들은 네. 정보로부터 완전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정부가 하라 그러면 하는 그런 상태인데 예. 조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군인들이 과거 군인들과 좀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의 군인들은 소위 부모들이 이제 그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예. 아이를 키웠다면 지금 군인들은
장마당으로부터 부모들이 키운 세대이기 때문에 네. 이 군인들이 장마당에서 한국 드라마들을 한 번씩 다 본 사람들이 군대에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예. 그 바로 휴전선에 나와서 한국을 보니까 네. 얼마나 호기심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확성기 돌리고 그 대형 전광판을 틀고 또 전단지를 뿌리게 되면 네. 이거는 정말 북한 군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무기, 네. 소위 사상적인 무기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북한의 정말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확성기는 제일 낮은 단계이긴 하지만 예. 이걸 못 막더라도 그 다음 단계를 이제 한국군이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북한의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북한이 사과를 안 한다고 하게 되면 네. 네. 확성기까지는 오케이. 그 이상을 하지 말아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상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대형 전광판을 틀어놓고 군인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불자가 쫙 나오고 네. 또 이제 이효리 같은 그 댄서가 나와서 춤도 막 추고 있는데 예, 예. 군인들이 그거 보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실제로 2004년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그걸 네. 치울 때 북한 군인들이 엄청 화가 났었습니다. 왜요? 그 재미있는 거 왜 치우냐 이거죠 한국 정부가. 전방에 있는 그 그렇죠. 군인들이요?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매일 밤마다 나와서 그거 보는 재미 살았었는데 그걸 다 치워버리니까 북한군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북한 군인들이 막 절망에 빠졌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보고 싶고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근데 그 군인들이라는 것은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 위해서 목숨 바치라고 그런 교육밖에 안 시키니까 예. 정말 짜증나 있는데 그 신선한 그 화면이 쫙 나오는데 그거 얼마나 보기 좋아요. 예. 근데 그걸 다 치워버리니까 네. 네. 그 군인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다르게 되면요. 예. 그때하고는 또 다릅니다. 어. 이제는 거기 완전히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전광판이 좀 무섭고요. 예. 이제 마지막에 가장 큰 무서운 게 이제 삐라요. 삐라 살포가 있고 예. 또 이제 물자 살포가 또 있는데 네. 뭐 한국 라면, 비누 이런 것들 막 뿌리게 되면요. 그거 다 주워 먹습니다. 군인들이.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북한군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심리전을 막는 것이 예. 북한군으로서는 가장 큰 중요한 것인데 네. 이번 목함 지뢰 때문에 심리전의 무기가 나오도록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김영철 정찰 청국장의 책임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아마 김정은한테 한마디 들었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작전이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묻으려면 좀 자연스럽게 묻고 네. 좀 북한이 한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너무 북한제 목함지를 딱 묻어놨으니까 이게 얼마나 네. 엉망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작전의 실패로 보는 것이고 이 실패의 결과로 이제 심리전이 나왔기 때문에 네. 북한은 정말 당황스러운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도 이제 그 2차 고위급 회담이 진행 중인데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은 그럴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들이 뭔가를 얻어내려면 사과와 비슷한 뭐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 방식이 어떤 것이냐, 혹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러니까 북한이 사과를 전혀 안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예. 과거에 도끼 많은 사건 때 미국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딱 3번 사과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사과가 뭐냐면 2002년도인가요? 예.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에 갔을 때 네. 납치자 문제를 사과했습니다. 그거 이제 일본 정부한테 한 거죠. 예, 엄청나게 큰 거죠. 예, 예. 일본 정부도 미국이도 다 적이기 때문에 사과를 한 전례가 있거든요. 근데 네. 한국 정부의 사과를 안 하는 것은 상징적인 적 중에 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과하게 되면 이제 코를 아주 꼽는 거죠, 완전히. 예. 그래서 사과를 안 했지만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사과를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안 하는 게 90%지만 네. 아예 안 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급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황병서가 나왔다는 것은 네. 뭔가 풀려고 나왔기 때문에 그걸 네. 풀자면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수위로 어떻게 사과할 것이냐. 예. 이게 중요한 문제이지. 예. 황병서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이제 구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 아마 사과를 북한이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과 비슷한 사과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가장 힘든 확성기 문제, 네. 또 북한이 지금 걸려 있는 지금 이제 최고 지도자의 전원 문제, 네. 경제 문제, 예. 이걸 확실하게 푸는 길은 사과인데 사과가 안 되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황병서가 나왔다는 것은 사과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위가 문제이지 네. 아마 북한도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되는 협의 내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전략센터 강철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